민주당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자,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정청래. 정청래는 뭐 진짜 김남국 대신에 이걸 해야 돼. 요즘 신나가지고. 자, 정청래 의원 그 영상 많이 보셨죠? 오늘 동거는 박주민이었어요. 박주민. 분노 조절 장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저랑 방송할 때도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저도 화낼 수 있어 그랬더니 약간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라디오하다 그랬어. 약간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 보통 이렇게 소리 지르면 에스컬레이팅이 되잖아요. 음. 박주민은 갑자기 가다가 확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특유의 그 소리 지르는 게 있는데 이번에도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럼 병이 깊은 거 아니야. 아니 사자후 기술이 저희 있어. 당 그 김미애 의원한테 그러잖아요. 김미애 의원한테 맞아요.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어. 뭐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나 했더니 김미애 간사한테 얘기한 거잖아. 분조장이라고 봅니다. 어... 분조장. 본인도 아마 인지할 거예요. 제가 방송하다가 굉장히 이 사람 왜 이래 했는데 저한테는 약간 미안한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고 진짜로 화가 나서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어 진짜로? 갑자기 그때 대선 때인데 선배님 말씀에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는 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혼자? 저하고 관계없이 갑자기 국민의힘은 뭐 그런 후보를 뭐 냈냐고 막 이러더라고. 먼저. 뭐 이런 얘기를 해. 아침 대바람 라디오에서. 아유. 네. 요즘에 진짜 정청래든 박주민이든 이 민주당 의원들이 진짜 세상 무서운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정청래가요. 이거 봐요. 정청래가 뭐라고 이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종섭 전 장관에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천지분간을 못하고 앉아 있는 건가? 가훈이 정직하지 말자인가? 이게 뭔 소리야? 임성근 사령관 저 사단장한테는 귀신 잡는 해병이 부하 잡는 해병이 돼서 진짜 유치한 얘기죠. 토달지 말고 사과하래. 이거 보셨죠? 4번인가 5번 얘기를 해요. 네. 천공은 잘 알고 있나 뭐 이런 말까지 했고 일부러 기억 안 나게 뇌의 흐름을 조작하지 마라. 이시원 증인에게는 시원시원하게 답변하라고 이름이 시원이냐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따위로 얘기하죠. 와. 진짜. 자,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 명박 방명.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2011년 12월에 이명박 대통령 단명을 기원한다는 취지다. 방명이라고. 그다음에 12년도에 뭐라고 했냐? 전원책 변호사라고 계시잖아요. 종북 좌파 비판한 전원책 변호사를 겨냥해서 머리가 빈 XX들이 빈 새끼들이 거칠고 큰 소리로 주접을 잘 떨죠. 진짜 주접을 떨고 있습니다. 작년 2월 김건희 여사 모녀를 겨냥해서는 모녀가 쌍으로 난리. 올해 3월에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토론 제안한 걸 비꼬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2분간 말할 기회를 줄 의향이 있다. 그쪽은 이찍이니까. 이 수준 이 중학생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최고위원회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추경호 초등학생처럼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금도도 없고 이런 분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정청래 의원을 잘 보라고 그동안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중간에 이재명 막 아프고 그럴 때 자기 당 대표 막 되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다시 한번 설명하면 미국 대사관에 89년에 사제폭탄 대사관저에 사제폭탄을 던졌는데 그게 불발이 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4년이랑 뭐 2년 합쳐서 6년을 받아서 군대도 안 갔고 뭐 그러다가 뭐 취업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학원을 하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전대협 주류가 아니었어요. 오리지널이 아닌 거죠. 순혈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전대협 내에서도 계급이 있잖아요. 의장은 의장님 해가지고 완전히 막 옥황상제처럼 모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말해야 되는 그런 컴플렉스 태생적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너무 나가서 이제 자기가 거의 이제 민주당 개딸들의 이거가 됐으니까 더 세게 하는데 이제 법사위원장까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하는 거지. 증인을 막 거의 뽕뽕하는. 야, 근데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러려고 그 격도 안 맞는데 빠득빠득 우겨서 법사위원장 그렇죠, 된 거죠. 했죠. 상임위원장을 한번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또 하지 않거든요, 민주당이. 그리고 가뜩이나 중진 의원 많은데 선수도 그리고 안 맞잖아요. 4선을 여기다 갖다 대고. 참 사실 그때 안타까웠던 게 증인들이 뭐 무슨 힘이 있어요. 뭐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뭐 조용하라면 조용해야 되는데 저희 당이 안 나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조폭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우리가 안 구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아니 참 그렇죠? 그렇죠. 하마스가 이스라엘 막 키부츠 마을 막 그런 느낌이야. 정말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아니 저기 우리가 아무도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막 한쪽에서 두드려 맞고 있는 거죠. 그냥 두드려 맞는데 우리가 이거 안 들어가는 게 맞나?
이게 애매한 거지. 안타까운 거죠. 이게 원구성 협상이 그래 되니까. 그리고 동아일보 칼럼에 나왔잖아요. 여당이 있기는 한 건가. 그래서 이게 뭔가 할 때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죠. 저희가 굴욕적인 모습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죠. 첫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첫 자리에서 오자마자 유상범 의원. 간사한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아니 그 얘기를 해명을 하더라. 아까 저 YTN에서 같이 방송한 그 미친 민주당 분이 사람인 줄 뭐라고 하면 정말 정청래는 유상범을 모른대요. 에? 그게 말이 돼? 좀 진짜 진짜 몰라서 물어봤더니 해야지. 제가 그 뭐라냐. 아니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네. 4년을 같이 그래도 의정 활동을 했다면 이름은 들어봤을 거고 또 거기 국회의원 아니면 그렇게 상임위원장 앞에 가서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위원장이면 위원 새로 온 사람들 누군지는 봤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 거예요. 되지도 않는 얘기지. 그 정도도 준비 안 했다고 위원장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학 연구자니까 이게 당을 떠나서 이런 걸 보면서 정치가 희화화된다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고 너무 좀 참담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정청래 의원이 그 대정부 질의 때 이런 얘기했어요. 한동훈 당시 장관한테 한동훈 장관은 식용유 안 먹고 아주까리기는 먹어요? 왜 이렇게 깐족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음 날인가 제가 어디 BBS에 나가서 그러니까 국회가 유튜브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정청래가 하면 항상 같이 오버랩 떠오르는 게 그 다음 날 다다음 날쯤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둘이 낄낄거리면서 야 나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럼 김어준이 또 막 웃고 사람들 막 박수 치고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저질이라고요. 저질.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저질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게 오래됐단 말이에요.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정청래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2015년 좀 된 얘기는 한데 네. 민주당이 그때 문재인이 대표 때예요. 쭉 돌아가면서 거기는 이렇게 둥그렇거든요. 네. 그 발언 순서가 근데 주승용이라는 분이 거의 수석 최고위원이고 2등이 정청래에서 그 다음인데 그게 이제 2015년 재보궐에서 민주당이 져가지고 네. 그 책임 소재 공방 같은 얘기 할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주승용 최고위원이 그 여수에서 오래 하신 분인데 그분이 다 사퇴하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네. 그때 정청래가 사퇴도 안 할 거면서 공갈치지 말란 말을 그 옆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나가. 이 카메라 도는데 나가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손을 잡아요. 네. 가지 말라고. 가지 근데 말라고. 그냥 나간다고. 점잖게 나가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직무 정지를 당해요. 정청래가. 정청래. 당 내에서도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16년 총선 때 공천 못 받았죠. 공천을 못 받아서 김종인 위원장에 가서 딱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뭐 이런 표현이죠. 그 문자로 이제 인식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계속 끼고 도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활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그렇게 표현이 근데 깽판을 쳐야 자기 보호하는 법은 알아서 가고 우리가 내는 법은 알아서 막 기선제압한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고 네. 솔직히 국민의힘 의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 공동체 유지가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젠틀할 수밖에 없어요. 저나 곽 위원장이나 심성이 착하다는 게 아니라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기본 모양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보수죠. 예.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 질서를 깨야 돼. 네. 깨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국회 상황을 보면 우리가 막 얻어 터지는 걸로 보여요. 근데 원래는 이제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의석수가 많으니까 그만하세요로 끝났는데 인제는 의석수가 많아. 그 뭐 해볼 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힘으로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벌써 이제 4년 넘어가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조금 쉬운 표현으로 조금 더 우리가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정의당이랑 다를 바가 없다. 정의당이 지난번 6석이고 지금은 빵석 됐거든요. 네. 21대 국회도 의미가 없어요. 정의당이랑 똑같은 게 교섭단체만 된 것뿐이지 네. 아무런 일을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또 똑같잖아. 근데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0대 국회 마지막도 그랬어요. 바른미래당이 저쪽이랑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패스트트랙 해갖고 선거법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다 그렇게 됐죠. 참 이런 난리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의 그렇게 보면 다음 총선 갈 때까지 한 10년 정도가 국회에서 우리가 권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요즘에 제일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에 당원과 이 보수층들이 반응하는 게 이번 전당대회가 아닐까.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당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밖에서 지금 싸워서 될 일이 아닌 게 이번에도 이제 뭐 들어갔는데 뭐 결국 굴욕적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7개 굴욕이 됐지. 결국은 그렇게 됐지. 정청래 말처럼 됐지. 근데 저희가 야당이면 이걸 다 던져 니네 마음대로 해봐. 그 되지. 이럴 수 있는데 그때 했지. 전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이게 끝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싸움이라서 지금 되게 힘든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건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전체적인 범위에서 우리도 쟤네처럼 거칠게 싸워야 되나라는 고민을 항상 하게 돼요. 우리 당원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왜 니는 이렇게 전사가 없냐? 점잖은 척만 하고 앉았냐?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쟤네처럼 똑같이 싸우는 게 답인가 하면 저게 잘못된 거고 이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컷오프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여러 이제 우리 후보들이 사실은 그분들도 다 역량도 있고 훌륭한 분들이신데 어떤 막말이나 실수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쟤네들은 정청래도 있고 양문석도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봉주도 있고 뭐 이런데 왜 우리는 맨날 우리만 점잖아야 되냐? 저희는 그래도 그런 걸 지켜야 되는 정당이니까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야구로 치면 자꾸 제가 야구 얘기하는데 빈볼을 저쪽에서 던졌다고 우리도 던져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빈볼 전문 투수 정청래가 저기 있단 말이에요. 네. 퇴장당하면 그만이니까 다음 경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느냐? 같이 던져야 되느냐? 뭐 머리를 향해서 진짜 막 150을 던져? 더 세게. 야,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국민들이 불행하신 거죠. 그렇죠. 저희라도 좀 지켜야 되는데 그러더라도 어쨌든 효과적으로 싸울 방법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거든요. 있죠. 욕을 하지 않고 정청래처럼 이렇게 깐족되지 않고 유튜버처럼 정치를 희화시키지 않고 그렇죠. 저희가 싸울 방법을 찾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 같이 센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같이 욕하고 이렇게 같이 수준을 떨어뜨리고 그거는 저희가 추구해야 될 정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감독도 마찬가지고 감독이 나와서 심판이랑 싸우면서 경기 중단시키고 옛날에 막 관중들이 막 라면을 던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옛날에 호세라고 호세 롯데 진짜 배용수. 야구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맨날 봤으니까 컵라면을 던졌단 말이에요. 먹던 컵라면을. 그런 관중들이 누구다? 아시잖아요. 민주당. 네. 그러니까 그런 그라운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쪽 관중들은 뭐 야유하고 우리도 그럼 같이 난입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희 당원분들이 그런 걸 요구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 선배님께서 핵심을 말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정청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결국 그러니까 믿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개딸들이 그렇게 하라 그렇죠. 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왜 정청래 색깔을 잃어버렸냐? 더 세게 이래 버리니까 정청래 색깔? 본인 색깔대로 해야지 깐죽깐죽 돼야지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게 전 근본적으로 더 큰 문제다. 이게 본인이 정상인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그 눈치 보느라고 못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박주민 그 영상을 보고 생각한 게 딱 그거였어요. 박주민이 그 개딸들한테는 수박으로 완전 찍혀 있단 말이에요. 원래 왕수박이었죠. 근데 박주민이 이제 앞으로 정치적인 걸 생각한다면 수박으로 찍혀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네. 뭐 서울시장도 나가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어제 오바를 하지 않았나. 이번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네. 어차피 당대표 선거는 거기 볼 거 없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 선거에서 누가 더 자극적으로 그렇게 세게 하는지를 경쟁하는 장이 될 것 같아서 어떤 측면에서는 또 그게 관전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이제 뭐 마이크 볼륨이 얼마 이상 나가면 네. 올라가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와, 그 소리 지르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 보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 나더라고요. 그런 거를 국민들이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지금 일단 정치가 참. 그래서 우리는 뭐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청래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을 했고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청래가 네. 맞고서 왔다. 해보자. 끝까지 그래서 해보자. 뭐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야, 그것도 참 옛날 말인데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옛날 말이죠. 옛날 말이지. 옛날 말이죠. 뜨거운 맛이 뭔데? 뜨거운 건 종류가 많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뜨겁습니다. 뭐 어쩌라는 거야? 공부 좀 하세요, 정천회 의원님. 근데 제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비슷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있지. 네, 국회 밖에도 계시잖아요. 있지. 근데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소한다 혹은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 특성이 뭐냐면 더 신납니다. 가만히 관심을 안 주고 고사시키잖아요. 그럼 하다가 지가 재미없어서 안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세게 때려주면 아마 관심 받고 있다고 좋아할 겁니다. 끝까지 해보자. 전 신난 걸로 보이던데. 신났지 정청래. 네. 지금 온갖 뉴스가 정청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너무 신났죠 지금. 근데 정청래 의원도 털리면 계속 나올 게 많을 텐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국회의원 오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이번에 이제 4번째 됐으니까 6선급 4선입니다. 중간에 퐁당퐁당 있어서 네. 계보가 별로 DNA가 별로 이렇게 완전 본류가 아니어서 중간에 2번 탈락이 됐는데 어쨌든 4선까지 됐으니까 16년 국회에는 계시겠는데 네. 글쎄요 우리 오래 살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현명하십니다. 그렇죠. 정청래 의원 마지막에 어떻게 훌륭하게 행복하게 사실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도파민은 한때다. 그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청래 관련해서 야당에서도 뭐라고 하잖아요. 우원식 의장이 그래도 요 말은 하시네. 네. 하셔야죠. 이거는 진짜 최소한이다.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네 말 수준 그 정청 그 참 관상이 과학이야. 아 관상의 과학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눈이 안 웃어요. 제가 늘 보는데 뭐 가끔 웃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눈은 하나 요 위랑 여기가 아래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 다 똑같고 다 똑같이 보는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막말이나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논란되는 표현들이 다 계산돼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준비한 멘트. 허구한 날 그 생각만 하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면 우리 개딸들이 좋아하겠지. 김어준이랑 갖고 이 얘기 가지고 좀 웃으면 한 1시간 썰풀 수 있겠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문자 오는 거 국회 보고 가면서, 개딸들 환호하네. 잘했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기가 막히다. 참 특히 이런 분이 마포에서 4선을 하고 참 우리는 지고 참 미치겠네.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또 애매한 댓글을 또 댓글이 오늘 많아가지고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어느 분인지 몰라가지고 여분 하문수님 네. 아까 못하면 고성국 씨가 이제 무슨 말씀을 좀 하나 봐요. 어제도 김어준이 여론조사 한우 밀고 있다고 없는 어대안을 김어준이 만들어준다. 또 그런 꽃 쪽으로. 조사. 근데 꽃 조사가요 생각보다 되게 정확했다니까요. 총선 때도 거의 유료예요. 그래서 저는 유료로 해서 계속 자료 받고 했는데 거의 돈이 많아가지고 조사가 충실해요. 물론 조금 이렇게 바이어스된 것도 있는데 네. 대충 맞았습니다. 하여튼 그랬고 그냥 넘기려다 대통령실에서 고성공 풀어본다고 해서 아니 대통령이 국민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대통령 걱정해야 되나요? 고성국이 난리지. 이거는 글쎄요. 그분이 이제 뭐 라디오도 진행하시고 유튜브에서 어떻게 발언하시는 것까지 이제 보시고 하는 건데 대통령이 고성공을 보는 건 제가 모르겠고 예. 뭐 그것도 이제 판명이 나겠죠. 자, 제르가디스니 한동훈 특검도 받고 김건희 씨 특검도 받고 온갖 특검 싹 다 받읍시다. 쫄? 쫄? 누가 쫀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쪼나? 쫄? 한동훈 특검은 불가능해요. 예, 일단 그런 상황. 이영애님이 23일에 전대 치르면 장소는 어디인가요? 일산 킨텍스입니다. 항상 거기에요. 제르가디스님 또 자 하문수님 고성국이나 전용 등등 자통당 틀튜브 걱정 걱정이 많으신다는 걱정을 하셨네요. 제르가디스님 하문수님에 대해서 자 순도리님 홍준표 조정훈 원희룡 용산 익명이 한동훈으로 표를 몰아주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효과를 얘기하시는 건데 때려서 키웠다. 예. 점점 더 상대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협공당하는 모양새가 되면 더 커질 수 있다는 일반적인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순도래님이 또 한동훈 법장일 때 혼자 180대 1로 싸울 때 국힘의원들 뭐 했나요? 원희룡이 뭐 했냐고 한동훈에게 묻던데 그때부터 한동훈을 지지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전국적 인물이 된 거죠. 더 전국적 인물이 됐고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그때 종편에서 한동훈 뉴스만 하면 쫙 올라가고 시청률이 예. 뭐 지금도 비슷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자 여름조아님 요즘 한동훈한테 집단 당폭이란다는 거 나왔어. 학폭 아니고 당폭. 당폭 가하는 거며 원희룡 아이고. 갑툭튀한 거며 용산은 무조건 한동훈을 막으려는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이면 투표 조작까지 해서라도 한동훈 당선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 미리 부정적인 생각까지 들게 하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 불가능해요. 그럴 순 없습니다. 부정투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2만에서 3만 명이 똑같이 입을 맞춰야 되는 게 전국선거 부정선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자 인대번님 윤희석 대변인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좋아요. 감격부터 제가 대변인이라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중간 객관적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있잖아요. 제가 사관이잖아요. 사관.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주는 거고 제 나름의 판단은 있겠습니다. 그걸 공표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유튜브 방송 잘하겠습니다. 근데 분석이 되게 객관적이셔가지고 그래요? 저도 이제 오늘 오면서 네. 아니 당직이 있으시고 저도 선관위원이라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음. 이슈가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관련된 게 많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음. 딱 그냥 진짜로 문제 안 될 만한 분석들이라서 아, 저도 조마조마해요. 이러다가 막 제 개인적 얘기 뭐 하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자, 이재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있어요. 기사를 또 하나만 올려주세요. 네. 이거 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 들어가는데 너도 나도 충성 경쟁한다. 이게 랩독들. 왜냐하면 최고위원은 뽑잖아요. 네. 최고위원 해야 되고 이제 지난번에는 비명 중에 이제 고민정 하나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나름 존재감을 뿜뿜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민정도 안 된다. 안 되죠. 우리 싹 다 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 면면이 화려합니다. 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대체? 강선우, 와. 김병주 김병주! 의원님 저랑 붙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막았어야 되는데 이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 김민석, 민영배, 이현주, 전현희, 한준호, 그 다음에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정봉주. 와, 정복도 나와? 와. 컷오프 아니야? 근데 저희 당 같은 이제 그런 판단 그런 게 할까 없지 싶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천하제일 친명 호소 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 중에요. 자 이현주 빼고라도 원래 보수 성향이었던 분들이 제가 그냥 싹 봐도 2명이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다들 아시는 그분들. 말이 안 돼요. 그 민주당으로 딱 갈아타서 그렇게 되더라고. 와. 너무. 근데 원래 이렇게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신 분이 더 그래. 엎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의심을 안 받고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더 목을 매야 되는 더. 거죠. 그러니까 더 오버하는 사람들 보면은 원래 저희 당 성향이라고 살짝 의심하셔도 된다. 근데 이분은 원래부터 이쪽에 계시다가 왔다가 귀환하신 분이라. 어느 분? 우리 이현주? 네. 아니 이현주 말고 이현주 빼고라도 그랬어. 이현주 빼고 2명이 있다니까요 빼고. 지금. 제가 참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할까봐. 김지호는 아니에요. 네. 김지호 이분하고 방송 자주 하니까 이분은 뭐 네. 완전히 뭐 이재명 대표를. 근데 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되게 잘해야 돼. 연기를 네. 롤을 나눠서. 아니 뭘 나눠? 나만 되면 되잖아. 아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니 그 뭔가 의견이 어.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그게 어딨어? 비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아니, 서로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재명이랑 사실은 이렇게 가깝고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스펙트럼상 거리에 따라서 당선이 될 거리지. 것이다. 거리지. 아니 아부지라고도 하잖아. 아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 아까 그 YTN에 나온 민주당 그분이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던데 그 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한 분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강민군가 우리 그분이 네, 왜 그랬냐고 지명직 그러니까 최고위원. 그분이 이제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원래 이낙연계래요. 아 원래 이낙연계인데 그러니까 더 그런다는 거야. 오히려 서문을 입었잖아요. 이낙연계인데 최고니까 너무 이제 이게 뭐야? 우리까지 품어주시다. 가문의 영광이. 야 이게 세게 나가야 되겠다. 네. 그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웃긴 거지 이게. 아 그러니까 지금 참. 근데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줌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뭐 다른 그러니까 얘기도 제 없잖아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냥 왜 돈 들여서 이걸 하냐고. 네. 참. 민주당. 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요? 연설을 하긴 하겠죠. 5회든 그러니까 그걸 6회든. 고민한데 지금 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좀 애매한 게 여기가 8월 말인가 8월 해요. 18일. 근데 8월 11일 날까지가 올림픽 기간이거든요. 일주일 딱 하는 건데 그렇죠. 컴팩트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 그런 또 전략이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이때 안 보니까.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사람이 좀 보면 이런 식으로 최고위원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랑 가깝다는 걸 어필하고 이재명 대표는 가면서 이 동네 하이 뭐 여기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본인들 보기에도 조금 약간 면구스러울 것 같긴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들 보게 하려고 올림픽 기간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올림픽 끝나고잖아요. 저 같으면 8월나 5일쯤 하겠어요. 8월 5일쯤 막 수영 막 결승전 있고 막 이런 날 그쵸. 일부러 이거 막 봐가지고 보지 말라고. 막 시간도 막 대충 뭐 오전에 하고 막 이래버릴 것 같아. 참 다른 방식으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아마 이런 고민은 분명히 할 겁니다. 민주당의 전략가들은 네. 2번 연속 이렇게 의석수가 많은데 지난번 21대 국회 때 한번
실패했잖아요. 네. 실패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정권을 잃었고 정권을 잃으면서도 뭔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으로 뭉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고 예. 그거를 이게 뭐지 하면서 공천을 완전히 이재명처럼 했더니 인물이 없는 거예요. 인물이 없다. 인간이 너무 많아. 이거 다 데리고 4년을 가야 되잖아요. 네. 중간에 3년 됐을 때 대선이 있고 네. 이게 맞나는 생각을 좀 할 거예요.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런 생각 할 거란 말이에요. 좀 보세요. 이 면면을 한번 보시라고. 강선우 재선, 김병주 비례 출신 재선, 김민석이야 뭐 이제 4선 됐죠. 네. 이분 뭐 오래된 분이고 민영배 재선, 이현주 3선. 이건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전현희 3선, 한준호 재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보면은 지금 민주당 170명, 171명이에요. 거기에 네. 막 3선, 4선, 5선, 6선 막 많죠. 짱짱한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너무 좀 존재감이 떨어지거나 하자라고 하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신인들, 상대적으로 예. 좀 영향력이 적은 분들만 라인업을 짜 있잖아요. 그래도 이분들은 딱 보기에 순수하다, 잘 따라올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라인업을 짰겠죠. 한준호 이분 한 얘기도 뭐 참 그렇더라고요. 거의 신앙이야. 저는 약간 음모론을 제기해 봅니다. 이게 어떻게? 뭐 제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닌데 네. 이 라인업은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고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고 나서 대선 준비를 할 때 이재명 대표 어제 대선 준비를 할 테니까 그때 본인의 어떤 대선 가도에 힘을 실어줄 새 지도부를 설정할 때 그때 아마 본인 주변에 원래 숨겨져 있던 이 중진들을 대표로 한다? 대표로 하겠죠, 당연히. 누굴까? 또 이번에 그 우리 정성호 의원이 의장 선거 관련해서 물 먹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정성으로 할 거다. 여러 생각들을 했는데 아마 이게 조금 약간 포석이 아니냐. 정성호한테 다음에 맡겨놓고 탄핵에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듣긴 들었었어요. 정성호는 그래도 가끔 옳은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롤플레잉을 한다는 거죠. 역할 분담. 그 정도까지 그 사람 눈이 선하던데. 정성호요? 저는 그냥 저는 뭐 선하다는 게 뭐 그게 아니라 민주당스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고. 가끔씩 맞는 말을 하시는. 예, 가끔씩 맞는 말 하니까 툭 튀어나와가지고. 네. 저는 다음 당대표 정청래 같은데. 그럼 우린 좋은 거예요. 그 대한민국 정치. 아니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어. 이번 네. 당선됐으니까. 근데 저는요. 와, 이거 정청래. 좋은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그냥 표만 생각하면 정청래, 박주민스러운 사람들이 계속 나올수록 결국 움직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지금 집권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해서 더 난리칠 거예요. 어지럽다. 네. 정청래. 네. 정청래 대표. 그래도 필수의 꿈이야. 여기. 그래도 의장 선거 때 추미애가 안 된 걸 보면 일말의 상실로 남아 있지 않을까요? 설마. 뭐 정성호 쪽에 걸어봅니다. 저는. 정성호 일말의 상실. 나 정청래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어. 추미애로도 막을 수 없는. 정청래. 그럼 당 대표가 추미애가 될 수도 있네. 아직 왜냐면 의장은 뺏겼으니까. 할 수도 있지. 예. 추미애가.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은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민주당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어요. 당원 당규 바꿔가지고 그냥 지금 대표가 그냥 대선 나가 뭐 이럴 수도 있는 당이야. 비상 상황을 항상 가정하지 않습니까? 비상 상황 정의는 누가 내려요? 당무위원회. 당무위원회가. 최고위원회 의결. 근데 최고위원회 의장은 이재명. 그리고 열차는 제 시각에 떠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인데 뭐. 이번 전당대회 어떤 면에서 기대되긴 하네요. 좀 다른 차원에서. 뭐 일단 그때는 저희 당의 당 대표가 정해진 상태에서 파리 올림픽을 보고 난 이후에 8월 18일 도끼만행 사건이 있었던 날. 도끼만행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있었던 날 야. 이제 하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냐? 우린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뭐 대표는 이재명이고 민주당 구성이 어떻게 되고 표가 어떻게 되고 전당대회를 어떻게 했다. 여기에 대해서 당선되실 만한 분이 잘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시즌 2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뭐 우리는 별로 준비할 게 없어. 똑같으니까. 근데 민주당이 고민일 거예요. 민주당이 고민이겠죠. 우리가 전혀 다른 소위 말해 무협지않은 초식으로 민주당을 맞이하잖아. 변칙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다르지? 뭐 특검법을 낸다고? 뭐 이러면서 먼저 얻어맞고 뭐 어버버버 하잖아. 갑자기 우리 빈볼 던졌는데 쟤들은 왜 인사를 하지? 뭐 이러고 갑자기 인사하고
저기는 왜 벤치 클리어링 하는데 왜 안 나와?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때 그 방법들을 가지고 경쟁하는 선거가 저희는 돼야 돼요. 그렇죠. 그걸 어떤- 보신단 말이에요. 쟤네를 어떻게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먼저 하는데 쟤네가 상수가 됐어요. 그렇지. 결과를 우리가 먼저 선거를 하는데 그렇지. 쟤네 결과를 안 상태에서 안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게 또 중요한 평가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저쪽 이재명인데 이재명에 맞설 사람이 누구야? 이 구도가 돼버린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죠 지금. 사실은. 그게 작용을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TK 민심도 더 쏠리고 한동훈 후보에게 그게 뭐겠느냐. 네. 여기서 무슨 조직표 얘기가 나오겠어요. 음. 일단 이제 그런 게 있다. 네. 또 이제 댓글을 좀 읽어드릴 시간이 됐네요. 하문수님, 네, 내일 한 후보 부산 방문 일정에 사상구 거절했다고 하던데 이래도 됩니까? 기가 막힙니다. 거절을 했다고요? 강협에서 사상구면은 저 김대식 의원인데 장재원 의원 지역구고 원래 그렇죠. 네. 거절 그 뭐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뭐 일정상 안 될 수도 있고 정확하지 뭐, 않습니다. 네. 뭐 뭔가 있네요. 이 댓글이 이제 없나요? 오늘은 이제 댓글이 근데 목요일에 댓글 많네요 확실히. 네, 많아요. 계속 올라가던데 선배님 혹시. 뭐 하여튼 아니요 뭐 백변이 잘해서 그래요.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전당대 양쪽 당 전당대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시작이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뭐 정청래 얘기도 많이 했는데 민주당 조금 더 이따 보시고 저희 당 전당대회는 이제 완전히 세팅이 돼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주목하실 만한 부분은 제가 볼 때 나경원 의원이 계속 어떤 스탠스로 갈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게 꼭 나원 연대만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예전에 그 대선 경선할 때도 2대2 구도 비슷하게 됐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후보들끼리 약간 이슈에 따라서도 어떤 입장에 따라서 재편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꼭 지금 구도대로 1대3이 아닐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윤석열 원희룡이 이거고 네. 홍준표 유승민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 됐죠. 태그 매치 됐죠.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왜 나경원 의원이 자꾸만 비윤이란 말을 계속 하실까? 비윤이란 표현을 쓰실까? 계속해요, 계속. 이거는 이제 미래를 보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나원 연대든 원나 연대든 간에 어떤 식으로 연대든 나경원 후보가 주도권을 쥔 연대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한다면 절대 응하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로 그냥 근데 캐스팅 보트도 과반이 일단 한쪽에 넘어버리면 캐스팅을 할 보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니까. 약간 빠당빠당 해야지. 네. 중간에 그렇다면 가치가 선택이 높아지는데. 뭐겠어요? 선택이 뭐겠냐고. 완주 여부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완주 여부까지도. 완주 여부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만약 이대로 나온다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것도 네.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다음에 뭔가 중요한 결정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할 때 과연 우리가 예상하듯이 원희룡 후보 손만 들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네, 그거예요. 지금 다 뭐 유상범 의원이든 뭐든 이렇게 합쳐서 가자고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모든 이슈에서 입장이 같은 후보들이 있기가 더 어렵죠.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가까웠다가 그게 사실은 선거 전체를 봐서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어가 나는 비윤이다. 줄 세우고 정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나름 독자 노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윤상현 후보랑도 또 그 비슷한 얘기를 하실 때도 있고 그렇죠. 윤상현 의원 너무 거칠게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너무 조금 다뤄서 죄송한데 윤상현 의원도 지금 대표 도전을 또 이제 두 번째 하시는 건데 이번에는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시리라 이제 기대를 조금 해볼게요. 예. 순돌이님이 나경원은 단일화하면 끝이에요. 본인도 알 겁니다.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결선전에. 봐요. 예, 그럴 거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완주하셔야죠. 예. 완주하셔야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원 후보의 출마 자체부터가 돌발 변수였다.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건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 다 아는 거고. 네. 네, 이렇습니다. 오늘 양당의 전당대회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오늘 진행 아닌 진행을 했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 제가 버벅대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역시 백변 있을 때 정말 편하구나. 그냥 제 말만 하면 됐었는데 저는 옆에서 같이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두 분 다 너무 하여가 든든해가지고 저는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래 자